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6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6쪽 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한글 맞춤법 마무리 쭉 하게 되는데요. 띄어쓰기 규정이 사실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41항부터 50항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예전 이제 최근 3년 말고요. 그 전에는 조금 범주 더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뤄야 되나 싶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행여 모르니까 한번 다루기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원리들과 연결되는 부분들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미에 따른 사용 여전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들이 둘 다 존재하는데 의미에 따라서 어떤 단어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문장부 근간에 거의 안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고쳐쓰기에서 살짝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중심으로 보기는 할게요. 자, 우리 176쪽 보시면 176쪽 보시면 심화 플러스 해가지고요. 주의해야 띄어쓰기. 일단 품사의 통용에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의존명사와 조사의 범주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배웠기 때문에 응용해서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조사로 쓰이는 애들은 당연히 붙였어야 되고요. 조사는 뭐 뒤에 나오겠어요? 주로 체언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체언과 격조사가 결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이를테면 대로나 만큼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보세요. 요거 법대로 그 다음에 무명만큼 해가지고요. 체언 바로 뒤에 나올 때는 붙여 쓰고 체언이 아닐 때는 띄어 쓰게 되는 거죠. 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체언 바로 다음에는 붙여 쓰고 체언이 아닐 때는 띄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죠? 품사의 통용에서 배웠던 원리 생각하시고요. 다만 뿐 관련해가지고요. 왼쪽에 보조단 잠깐 보세요. 형태가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왜 어미 중에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미니까 그죠? 이 뒤쪽의 형태를 잘 봐야 되죠. 무조건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예문 보세요. 장미는 꽃이 예쁠 뿐더러 향기도 좋다라고 했을 때 그죠? 왠지 예쁠 다음에 의존명사 뿐이 쓰인 것 같겠지만 뒤쪽에 덜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붙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체연 뒤에 나온다고 할지라도요.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 만에서 핵심은요. 경관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횟수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 띄었습니다. 떠난 지 사흘 지나서 이런 거고요. 세 번이라는 횟수 나왔기 때문에 따로 띄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자, 하나만 해가지고요. 오직 한정하셨을 때 붙여 쓰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 집체만 한 파도, 집체만큼 되는 파도 했을 때는 이때는 붙였어야 한다라는 거죠. 조사로. 의존 명사와 어미 범주 있는데 이쪽 범주는 보세요. 우리 왜 일단 대 같은 거 보면 요거 격조사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눈에 확 띄죠. 그래서 의존 명사로 띄었어야 되는데 다만 대가 의존 명사 별개의 단어로 띄었을 때 조사 결합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곧 장소, 일, 것, 경우에 뜻을 때는 의존 명사로 띄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형태로 봤을 때 이게 니은 다음에 대가 나오기 때문에 의존명사 대가 쓰이는 형태와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때는 어미로 쓰이는 건데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왜 니은대 같은 것들이 어미로 쓰일 때는요. 뭐뭐 니가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뭐뭐 한다 그런 대로 끊었을 수 있으면 자 이런 거죠. 날씨가 추우니까 장갑을 끼고 나가라. 그 다음에 그가 뛰어나기는 하다. 그런데 이번이 되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연결될 때는 어미가 되는 겁니다. 되게 좀 괴롭죠. 그죠? 근데 이거 좀 행여 모르니까 점검은 해 두셔야 되고요. 대 같은 경우는 어미로 쓰이는 용례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바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거 봐도 잘 보면 보세요. 지금 얘가 이제 의존명사로 쓰일 텐데 를 에라는 뭐가 붙어 있어요? 조사가 붙어 있죠. 조사 붙어 있다라는 것은 별개의 체언이라는 얘기니까 띄어 쓰는 거예요. 대와 달리 바가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요. 이렇게 뒤쪽에 항상 격조사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연히 맨 끝에 바가 들어간 형태의 어미, 니은바나 는바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하다 뒤에 니은바가 어미로 붙었을 때는 뭐뭐 해보니까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 뒤에 붙은 형태가 아닐 때는요. 뭐뭐 하니까 과거형으로 뭐뭐 왔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 책을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됐다. 어미예요. 그 다음에 검사가 잠시 후 실시되니까 모두 움직이지 말 것. 이런 부분들은요. 모르겠어요. 3년간 안 나왔다고 해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들 부딪히게 되니까 좀 확인은 해 두시고요. 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얘는 좀 단골이죠. 지하고 만은 꼭 아셔야 되는 게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해가지고요. 만처럼
경과한 시간을 뜻할 때는 의존명사로 띄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옳은지라고 했을 때는 맨 끝에 그냥 지가 우연히 나타나는 은지라는 어미가 쓰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을 뜻할 때는요, 그죠? 이때 지는 맨 끝에 지가 들어간 별개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였어야 되는 거죠.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당락을 가르는 한 문제 할 때 그때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는 할 텐데, 그래도 우선은 알아두세요. 만하고 지는요, 특히 우리 왜 지금 하는 것 중에서 큰 1번 범주에서 다뤘던 거, 그 다음에 만과 지는 그래도 단골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에 의존명사와 전미사 했을 때 우리 왜 간 같은 경우가, 그죠? 우리 이건 전미사 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안이나 시간이죠.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는 전미사로 붙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조란 보세요. 이 의존명사 간의 의미로 쓰이는 거기는 한데 한 단어로 굳어진 게 있어요. 오른쪽 보조단에 2번 보시면, 그죠? 의존명사 간이 붙어서 이때는 전미사가 아니에요. 한 단어로 쓰이는 것은요, 둘 이상의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삼음절 어휘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럴 때도 가족 간이나 혈육 간은 예외라는 거죠. 그죠? 조심하시고요. 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중요해요. 그죠? 여러 대상을 열거할 때 쓰이는 들은 의존명사로 띄어쓰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3번에 시 됐고요. 4번의 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왜 호칭어나 지칭어로 쓰일 때는요, 의존명사로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그 성시 자체나 가문이나 문중을 얘기할 때 최씨 문중, 희빈장시, 성시 자체, 남시 이럴 때는 전미사로 붙여 쓰고요. 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왜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일단 경과한 시간 얘기할 때, 그죠? 특히 이런 거.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10년 지나서 이럴 때 의존명사로 띄었습니다.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차, 지, 만 같은 경우에 다 뭡니까? 경과한 시간 나타낼 때는 공통적으로 뭐로? 의존명사로 띄었습니다. 얘는 좀 묶을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죠.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조사와 부사. 우리 가치 같은 경우에 체언 뒤에서는 조사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앞말이 체언이 아닐 때는 부사로 쓰여요. 다만 왼쪽에 보조란 보시면 가치와 비슷한 의미긴 한데 같은 경우는요, 같다의 어간에 은이라는 어미가 붙은 형용사 별개의 단어기 때문에 같은이라는 형태로 나왔을 때는 언제나 띄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다 같은 경우도요, 체언 뒤에선 조사로 붙여 쓰고요, 앞말 체언이 아닐 때는 부사로 띄었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전미사로 붙여 쓰는 것들 쭉 나와 있기는 해요. 쭉 나와 있기는 한데, 다만 우리가 이런 범주는 좀 묶어서 생각했을 때 시간, 다른 단어 뒤에서 시간, 순서,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은 대부분 뭐다? 전미사가 많다라는 것. 요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죠. 요즘 이렇게 세부적인 범주까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잡아두시고, 다만 178쪽 왼쪽 보조단에 의존명사 내가 있죠. 전미사 내와 형태가 똑같지만 이런 거 이를테면은 일정한 범위, 시공간적 범위에 안 얘기할 때는 의존명사로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라든가 공업 단지 내 해가지고요, 시공간적으로 일정한 범위에 안을 얘기할 때는 띄었습니다. 이 정도 잡아두시고요. 자, 6번은 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범주예요. 그래서 이그저가 결합해서 한 단어로 쓰이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거, 그동안 그 사이 한 단어로 언제나 붙였어야 되고요. 파는 그냥 참고 삼아 보세요. 그 다음에 3번에 안과 못이 들어가서 한 단어로 쓰이는 범주가 있는데, 안데다가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는데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한 단어로 붙였어야 되고, 우리가 요거 제가 길게 설명해놨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안과 대다를 띄어 쓰는 경우는요, 행위에 금지 얘기할 때는 되다를 부정의 부사 안 넣어서 부정한 거기 때문에 행위의 금지를 얘기하는 안 되다는 띄어 쓰고요. 쉽게 그 외에 안 되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죠? 예, 쉽죠? 이렇게 접근하면.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같은 건 가볍게 보시고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좀 뛰어넘어가면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이해하시죠? 제가 이게 너무 계속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굳이 마지막에 문법 문제 따로 내는데 올해 굳이 퀴퉁이 있는 걸 내겠나 싶은 거예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것들은 짚고 넘어가고요. 너무 귀퉁이 지식은 뭐 예전과는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드타다 같은 경우에 우리 왜 보조 용언이 존재하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어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뜻은 당연히 어간만으로 단어가 안 되니까 얘는 어미로 쓰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물이 끓듯하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의존 명사가 아니고요. 어간에 어미 붙어서 한 단어 되고 그다음에 하다가 별개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 예문처럼 보조 용어의 용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에 수관형사 한이 결합한 것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한 번이나 한 잔이나 한 잔 하다 같은 경우에 특히 한 번 같은 경우는요. 단 1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특히 1번 관련해서 한 자리를 두나 세로 바꿔 쓸 수 없다면 한 번이 별개의 다른 단어로 굳어진 거예요. 이런 거. 언젠가 두 번은 그녀와 다시 만날 것 같다. 제가 두 번 먹어보겠습니다. 언제 시간 내서 낚시나 두 번 갑시다. 노래 두 번 잘한다. 두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보조단이 정리된 게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한 잔이나 한 잔 하다는 그냥 한 단어로 굳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한이 들어간 모든 단어에 이런 거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오랜만에 소주 두 잔 괜찮지 이상하고요. 오늘 야근 끝나면 두 잔 하러 갈까 이렇게 되는 건데 한 번이나 한 잔에 적용하는 거지 앞에 수관형사 한이 결합한 모든 단어들을 두나 세로 바꾸어서 띄어쓰기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 결합했을 때 한 단어로 쓰이는 거 고정된 거죠. 그중, 무의식 중, 은연중, 한밤중 이런 거 하나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된 것들 우리글, 우리나라, 우리말 해가지고요. 좀 공적인 단위에서 큰 것과 결합했을 때 한 단어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 해가지고요. 해섬, 강산, 산맥, 고원, 평야, 인족, 어가 붙어서 그저 고유 명사가 된 것들은요. 한 단어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드문드문 나오는 거죠. 드문드문 나오는 거고요. 해섬, 강산, 산맥, 고원, 평야, 인족 한번 써볼까요? 해섬, 강산, 산맥, 고원, 평야. 그 다음에 인조거 이런 것들 붙은 거. 이런 것들 붙어서 고유명사가 됐을 때는요. 한 단어로 굳어진 거예요. 괜찮죠? 그다음에 57항 한번 보죠. 일단 본항 이해해놨고요. 제가 해설로 쭉 설명해놨는데 183쪽 한번 보죠.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단어 쓰임이 옳은 거 했을 때 얘는 1번이에요. 한오라고 했을 때 나름 꽤 노력했으면서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의미일 때는 노라고가 붙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동 같은 거 낼 때는 한자어기는 한데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강 봐서 짐작하다 그랬을 때는 뭡니까? 걷잡다. 그다음에 대신하다라고 했을 때는 갈음합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띄어쓰기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나머지 맞춤법 원리보다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출제될 확률이 높고요. 자, 한번 가보죠. 가름과 가름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건 가르다, 나누다는 뜻이고요. 갈음 그러면 갈다에서 대신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족 모임으로 돌잔치를 가름한다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2번 어렵지 않죠. 이건 비로고요. 이거는 걷는 거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거치다 거치다 일상적으로 잘 쓰고요. 다만 우리가 이 거치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치다 같은 경우에 그죠? 말 그대로 걸리거나 막히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4번에 걷잡다와 걷잡다 이렇게 쓰는 걷잡다는요. 그죠? 겉만 보고 표면만 보고 대강 짐작해서 헤아리다는 의미고요. 디귿 받침으로 쓰는 걷잡다는 가라앉힌다는 의미예요. 그죠? 괜찮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의미는 한번 보시고요. 다만 이제 문맥 따라서 둘 다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인과관계 나타내는 그러므로의 써라는 게 붙으면 이건 아예 불가능한 형태거든요. 무조건 틀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4쪽 가가지고요. 이거 모르지 않죠? 노름, 도박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놀이라는 뜻이에요. 7번 범죄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쓰는 느리다는 물리적인 대상, 즉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대상의 길이를 길게 하다 그랬을 때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늘 리다 같은 경우는요. 그죠? 말 그대로 수요나 분량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특히 늘리다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시간 같은 것들은요. 우리 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하다 그랬을 때는 뭐 써야 돼요? 늘리다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8번에 다리다와 다리다 같은 경우도 어렵지는 않죠. 이건 다림질하는 거고 이거는 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9번에 다치다와 다치다 다치다 남아 있는데 요거는 피동 전미사고요. 얘는 강세 전미사예요. 그래서 피동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히가 붙은 거 쓰는 거고, 그다음에 닫히다 같은 경우에 세게 닫다라는 맥락에서는 그죠, 닫히다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죠? 이를테면 이 예문 보세요. 문이 바람에 닫혔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열어놓은 문이 바람에 세게 닫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맥 따라 잘 쓰시면 되고요. 자, 10번 한번 보면 이제 핵심은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특히 이렇게 쓰는 마치다는 정답을 알아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맞추다는요, 말 그대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대어 붙이다 아니면은 비교해 보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히 들어간 마치다 같은 경우에 요거 정답을 알아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명중의 의미로, 그죠? 맞추다가 아니라 마치다가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예문 잘 보세요. 나는 가장 친구와 답을 비교해 보는 거기 때문에 맞추다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명중 의미로 마치다 쓰인다는 거 잘 보세요. 목걸이와 목걸이, 병이고 장신구 얘기하는 거죠. 이범주도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이렇게 쓰는 받치다 같은 경우가, 그죠? 이렇게 쓰는 받치다 같은 경우가 거르다라는 의미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물기 빼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받치다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말 그대로 뭡니까? 옷 같은 거 어울리게 입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밑이나 옆에 대다 아니면은 뭡니까? 뒷받침해주다 그랬을 때, 그리고 우산 들다 이랬을 때 아마 이 정도는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받다 용례 같은 거 잘 보시고요. 네, 반드시와 반드시 얘는 뭡니까? 꼭, 그리고 얘는 똑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괜찮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제가 그 정오표 올려놓은 거 그 카페 아시죠? 그래서 교재 정오표 부분 보시면 되고요. 오타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4번에 14번에 부딪히다와 부딪히다는요. 요거는요. 특별한 문맥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죠. 다만 이제 부딪히다 그러면 세게 닿다라는 의미고요. 부딪히다 그러면 피동이 되는 거죠. 다만 문맥상으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는 다르기는 하죠. 15번에 붙이다하고 붙이다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우리가 얘는요, 이 붙이다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붙다의 사동사 형태로 쓰이는 붙이다가요. 우리 왜 붙다라는 말 자체가, 그죠? 뭐 접착이나 가까이 가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붙이다라고 했을 때 가까이 하게 하다. 계속 가까이 있으면 접착하는 거죠. 그죠? 그죠? 가까이 하게 하다. 그다음에 접착하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사람의 정서나 심리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뭘 쓴다? 붙이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까이 하게 하다. 그다음에 닿게 하다. 그다음에 접착 이런 의미로는, 그다음에 정서 심리 기할 때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교사 붙여주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뭡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니까 뭡니까? 당연히 이 붙이다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붙이다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이 외에는 소리 나는 대로 붙이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이거 정리했죠? 요거 붙이다. 가까이 하게 하다, 닿게 하다, 접착, 그리고 정서 심리에는 이 붙이다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16번 보시면 식히다. 뭐 그죠? 말 그대로 사동이고요. 이거는 뭡니까? 차갑게 하는 거죠.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암 했을 때 얘는 어렵지 않은 거고요. 아름 같은 경우에 우리 왜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 얘기하는 거고, 암 자체는 아는 것 자체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죠? 의미 따라 보시면 되고요. 다만 57항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왼쪽 보조를 한번 보세요. 사귀다와 삭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의미 적은 쪽으로 외우면 되죠. 그죠? 삭히다 같은 경우는요, 발효시킬 때는 삭히다 쓰는 거예요. 그죠? 발효에도 히읗 들어가고 삭히다에도 히읗 들어가죠. 그리고 그 외에는 사기다. 특히 가라앉히다라는 의미일 때, 소화시키다는 의미일 때는 사기다 쓰는 겁니다. 발효, 히읗, 삭히다고 그 외에는 사기다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썩이다와 썩히다 같은 경우에 마음을 괴롭게 하다 그랬을 때는 썩이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 둘 중에 썩히다 쓰게 되는 겁니다. 가볍게 정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앉히다는 요리 상황에 쓰는 거고요. 앉히다는 뭡니까? 앉게 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이건 구별 못하지 않을 거예요. 얼음은 경계, 얼음은 물 얼린 거. 그 다음에 20번 보면 있다가는 뭡니까? 조금 지난 뒤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쓰는 있다가 같은 경우는 머물다가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지난 뒤에 만나자 했을 때, 조금 지난 뒤에 만나자 그랬을 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며칠 더 머물다가 갈게. 그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있을 때 상태 유지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절이다 절이다 뭐 이 절이다는 양념 베개 하는 거죠.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리다와 조리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왜 초조해 하다 그랬을 때는 마음을 졸이다 가슴을 졸이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둘 다 이제 요리 상황에 쓰이는데 이렇게 쓰이는 조리다 같은 경우는 요리 재료 자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리에서 이 조리다를 쓸 때는요. 액체 즉 국, 찌개 탕 이럴 때 줄이다 쓰이게 되는 겁니다. 요리할 때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23번에 줄이다와 줄이다라는 거죠. 이 줄이다는 줄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얘는요 굶다 그다음에 아쉬워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얘도 많이 어렵지는 않죠.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노라고와 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왜 이 노라고가요. 그죠? 나름 꽤 노력했음 해가지고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고요. 이 느라고는 인과관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나름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쓴다고 썼는데 쓰노라고고요. 소설을 읽느라고 먼 길 오시느라고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느라고 되는 거죠. 25번, 26번은 하나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쓰이는 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네 아는 사람보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면 이가 들어가야 되고요. 26번도 마찬가지. 이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남겨질 사람만큼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사람의 의미가 아닐 때는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되는 거죠. 자, 27번은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을 나타낼 때 무엇을 사러 책을 사러 그다음에 의도 나타낼 때 그죠? 무엇을 하려고 친구를 만나려고 어렵지 않죠? 28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서와 로서 해가지고 우리 기본적으로 로서는 신분이나 자격 나타내고요. 로서는 재료 도구 수단 나타내는데 일단 로서가 요거 시작되는 부분 얘기할 때 로서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로서 같은 경우에 어떤 시간의 기준, 시간의 한계점을 얘기할 때 올해까지 해서 20년 했을 때 로서를 쓰게 되는 거죠. 요건 잘 알아두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마 플러스에 보면 이 로서가 지금으로서는 했을 때는요. 그죠? 그냥 거의 고정돼서 쓰이는 거예요. 지금이 시간이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요걸 이제 문법적으로 화용론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이런 것들은 고정돼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무로하고 미음으로라는 거. 우리 외고는 인과관계 얘기하는 거고 얘는요. 뭐뭐하는 것으로서라고 해가지고요. 수단이 되는 행위 얘기하는 건데 얘도 의미는 다르지만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인과관계 얘기하는 이 무로, 이유 얘기하는 무로에는 절대로 써가 결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로써 이렇게 나오면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이로 쓰는 대와 어이로 쓰는 대인데요. 이런 거죠. 아이로 쓰는 대가 뭐뭐다고 해의 준말로 해가지고요.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그래서 사람이 아주 똑똑하다고 해 철수도 오겠다고 해 이럴 때 쓰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주어진 일에 대해서 못마땅할 때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로 쓰는 데는요. 더라의 의미로요. 그래서 과거 회상할 때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더라. 그 친구는 아들만 둘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맥락 잡아볼 때 보세요. 내가 직접 봤는데라고 해가지고요. 남이 말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뭡니까? 나무가 아주 크더라라는 맥락으로 이렇게 써야 되고요. 크다고 해. 내가 직접 봤는데 남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자, 일단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는 아이의 대,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회상하듯이 말할 때는 어이의 대를 쓰게 된다라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 특히 57항 관련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돈해 두셔야 됩니다. 자, 16강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죠.